경계를 해놨어요. 경계를 해서 이 조합원 입주권은 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2006년 1월 1일자로 관리처분 인가라는 말을 보고 저기 권리 변환 일이 시행됐죠. 이 도정법은 잠실 5단지 아니면 저기 음마바타 그다음에 저기 동래구 큰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 아까 200세대 전후가 소규모 단지는 그냥 빈집 및 소규모 특례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거기는 권리 변환이 사업시행 인가라고 했어요. 이게 2018년 2월 9일날은 소규모 재건축을 먼저 시행했죠. 그 다음에 2022년 1월 1일자로는 가로주택, 자유주택, 소규모 재개발 3가지가 빈집법의 시행이죠.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라는 말을 쓰죠. 서로 각각 따랐습니다. 구분이 돼야 돼요. 이 빈집법에서는 관리처분 인가란 말 쓰면 안 되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란 말 쓰면 안 되겠죠. 서로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경계선으로 봤을 때 이때 원주민 주택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 그러면은 주택도 아니고 주택수도 아니고 이어져도 아니고 저는 회색지대라고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색지대면 이때의 회색지대를 상속이 되거나 별도 세대에 증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돈 주고 사고 팔아 여러 번 하더라고. 이 경계선을 안 넘어갔을 때는 회색지대 주택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원위주고 여기서 여러 번 거래해도 회색지대 이 경계선을 넘어가기 전에 거래되는 회색지대 권리를 쓰겠지. 그 권리가 이렇게 준공전까지 소유권 변동 없이 쭉 가면 준공 전일까지 회색지대. 준공일날 원주민은 전체 기간이 환지가 돼서 주택 보유기간이고 권리를 돈 주고 승계하거나 별도 증여하거나 승계치기가 상속치기가 그러면 그때 1일 유용주택 보유기간 1일이 시작돼요. 권리를 승계치기하면 세율 계산할 때도 권리기간 따로 유용주택 기간 따로 권리기간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권리를 먼저 취득한 게 아니라 유용주택을 취득해서 권리를 전환해야 된다. 그럼 전체 기간을 따져가지고 세율을 적용하죠. 이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그 법이 시행이 됐다. 시행이 되고 여기서 관리 처분이 나가나 조합의 입주권을 사고 팔거나 그러면은 주택 쓰겠죠. 그 다음에 이 회색지대 거를 이때 또 돈 주고 사면 주택 써요. 여기서 이벤트 사건이 벌어지면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벤트 사건이 벌어지면 이 법 시행 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회색지대가 이렇게 쭉 되겠다. 이 가운데에서 거래가 됐다. 가운데에 됐다. 양도자는 회색지대, 양수자는 주택수. 양도자는 이 가운데 거래됐을 때 다른 주택 사업하는 비과세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보유 중인 거는 법이 변하지 않는다. 양도됐을 때 그때 양도자는 회색지대를 양도한 거고 양수자는 주택수를 양수한다. 이런 논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입주권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분양권도 똑같아요. 논리는 똑같아요. 분양권은 권리 변환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당첨이 되거나 돈 주고 내가 사거나 증여받거나 상속하거나 그때 권리 변환이에요. 자, 그러면 법 시행 전에 이때 내가 돈 주고 샀다, 상속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그럼 회색지대, 주택수가 안 돼. 여러 번 상속받았다, 여러 번 사고받았다, 여러 번 증여. 이 경계에서 넘어가서는 절대 주택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경계선 넘어와서 돈 주고 샀다, 상속받았다, 별도 증여받았다, 기타 등등 이랬던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주택수죠. 그 똑같아요. 분양권은 환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권리예요. 이쪽에 샀을 때도 권리고 이쪽에 샀을 때도 권리잖아요. 그럼 준공일날 뭐냐? 준공일날 딱 유형주택 1일 시작해요. 1일. 그렇지만 이때의 회색지대 산 거는 이 준공일까지 회색지대 그 유형주택 하루가 시작이에요. 이 중간에 또 거래가 됐다. 그럼 양도자는 회색지대 거래하는 거예요. 양수자는 주택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츠가 했었죠. 적용해서 노란과 파란이나 초록이 되듯이 머니가 섞이면 매매 거래 시점에 현지 시행되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이렇게 시행되잖아요.
주택수 카운트 법률. 이건 굉장히 회색지대의 법률도 헌법. 굉장히 이런 법의 그 논리를 알아야 이 뭐냐 그 양도를 할 때 해석을 할 때 매끄럽게 해석이 된다. 네? 이게 뭐냐 어떤 책에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책도 없고 교수님도 없더라고. 그 보면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아 내가 보니까 이게 2018년도에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게 주택수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지금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회계사나 변호사나 세무사들이 지금 현재 법을 보지 과거에 2021년, 20년도 부칙을 서로 비교해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2022년, 21년도 부칙을 보고 비교해요. 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법 밑에 보면은 법 개정 항상 보면 법 개정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법을 보다가 날짜가 몇 년 전 거다 그러면은 몇 년 전 거를 딱 부칙을 봐야 돼요. 보고 전년도 올해 거, 그 다음 년 거 비교해요. 이 법은 굉장히 요즘에 지급요건이 엄청나게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정확히 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15가지하고 섞였을 때 주택수가 15가지 섞였을 때는 회색지대는 절대 섞으면 안 돼요. 회색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있으나 마나. 회색지대가 여기 있다가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될 때 이제 주택수를 처음 계산이 돼요. 그때 신주택 취득.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17년도에 내가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이게 2030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이때 처음으로 주택수가 카운트가 되고 신주택을 처음 취득. 그러면 2017년도에 13년 동안 뭐냐? 30년 아무것도 이것저것 안 해. 호주머니에 있는 처음부터 상품권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근데 그걸 갖다가 주택수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그 특례주택 15가지고 믹스를 해버렸다. 섞어버렸다. 그러면은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계선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오늘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아마 저기 유권 해석이나 판례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제가 이 표를 사실은 처음에 공개를 안 하려다가 이번에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9월달에 강의하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페이지를 말한다면 52, 53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책 이 2페이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가셔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걸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걸 갖다가 저는 92년도에 재산세과 3년 근무하다가 첫 초임이 재산세과였거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2003년까지 또 재산세과 있다가 2009년, 10년, 11년 재산세과 있었고 2004년도, 5년, 6년도 제가 납부실에서 재산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거 정립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제가 그림도 안 그리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교수님들이나 교육은 강의는 내가 매년 듣거든요. 예보 강의도 다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 표가 제가 얘기할 때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이 2페이지예요. 이 2페이지와 다른 거하고 연결을 해서 믹스를 해서 이게 만약에 그 선입선출법이 대부분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데 일반 주택을 안 팔아요. 왜냐하면 선입선출법 되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또 안 되는데 굉장히 또 작년에 법이 2024년 7월 30일자로 굉장히 기재부하고 국세청에서 동일 유형주택 중복 중첩 적용을 다 삭제를 했어요. 저기 중첩 적용에서 주택하고 입주권과 분양권은 같은 유형입니다. 셋 다 주택이에요. 과거에 해줬던 게 한 50%는 중첩 중에 다 사라졌어요.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옛날 법만 달달달 외우고 다른 책에 옛날에 공부했던 건 다 잊으시죠. 2024년 7월 30일 이전의 유권 해석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봤던 거랑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새로 나온 유권 해석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혼인주택도 내가 볼 때는 혼인주택에서 지금 저기 집행기준이 작년
10월 달인가 삭제됐어요. 일시적 2주택에다가 일시적 2주택자가 한 주택자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과거에는 그것도 일시적 2주택에 해주고 양도 시점에 또 한 채 비과세 해줬잖아요. 삭제했어요. 처음에 혼인될 때는 반드시 두 채만 해요, 두 채. 법에 보면 152조 9항에 8항 9항에 보면 세 채는 없어요. 옛날에 법이 조금 2021년 전에는 딱 명확했었는데 금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 채가 되면 혼인주택이 안 돼요. 아예 또 요건이 안 돼요. 처음부터 독립세고 그냥 일반 주택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일시적 2주택도 과세되고 그 다음에 취득 시점에 세 주택이니까 두 개가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그것도 과세가 돼요. 취득 시점에 3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안 되는 걸 다 바꿔버렸어요. 이번에 뭐 대법원 판례 하나에다 고등법원 두 개에다가 유권에서 가격도 수십 개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저자라